대부분의 창업자 90%의 실패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제일 답답한 거. 이상하게 강박처럼 창업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집 근처를 무조건 집어넣고 하세요. 요즘은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후에 대로변 상권보다는 이면도로 상권이 더 뜨고 있거든요. 둔촌 상권도 장기적으로 볼 땐 나쁜 상권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가면 조금 어려워요. 경쟁을 두려워하면 음식점은 못해요. 음식점은 이제 다 레드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없어요. 무한 경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그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지, 경쟁이 좀 적은 데로 가야지.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프랜차이즈업을 계속 하시고 싶다면 결국은 권리장사예요. 부동산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음식점으로 성공해야지 이러면은 달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창업자 80~90%가 실수하는 건데 집 근처만 찾아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1시간 걸리고 또 가잖아요. 대학 다닐 때도. 이상하게 가게만 하면 꼭 집 근처에서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제 집 근처에 내가 투자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가게가 예를 들어 5개면 반경을 10km만 넓히면 50개는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강박처럼 창업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집 근처를 무조건 집어넣고 하세요. 저 출퇴근 1시간 걸리거든요. 돈이 잘 버는 데로 가야죠. 좀 한두 시간 더 가면 어때요? 아니 돈 잘 벌면 되지. 돈 잘 벌면 직원 한 명 더 쓰고 나 좀 늦게 가면 되고 빨리 가면 되고 집에. 간단하잖아요. 그래도 더 잘 벌면 이사 가면 되지. 대부분의 창업자 90%의 실패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제일 답답한 거. 명심하셔야 될 거는 집 근처 창업을 고집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상권 분석이 어렵잖아요. 알면 쉬워요. 어느 지역이 있으시잖아요. 안 가보고도 상권 분석할 수 있어요. 요즘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고요.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도 우리 동네에 거주하는 인구 분포도 이런 걸 다 해주고, 서울시청에서는 시장 조사 자료까지 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팔려고 하는 품목이 어떤 대상인가, 그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고정인구가 있고 유동인구가 있잖아요. 과연 내가 팔려고 하는 품목이, 예를 들어서 배달 장사하면 유동인구보단 고정인구가 많은 것도 유리하고, 물론 유동인구도 점심에는 소비를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근데 예를 들어 술집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더 유리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품목에 따라서 좋은 상권과 안 좋은 상권은 나눠줘요. 그리고 지하철역이라고 해서 꼭 고집할 필요 없으시고, 요즘은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후에 대로변 상권보다는 이면도로 상권이 더 뜨고 있거든요. 실제로 권리금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꼭 굳이 대로변 상권 뭐 이런 거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역 주변에 항상 권리금이 좀 더 붙잖아요. 꼭 역 옆에로 가야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역 근처가 잘 됐어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런 거를 좀 머리에 두시고, 내가 만약에 어떤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많이 가보셔야 돼요. 지점들이 있는 곳에. 저분들이 할 말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저기 직원이라도 당연히 순위권에 있는 거기만 추천하고 또 그런 것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그 사장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솔직하게 음식 시키고 저 요거 해보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솔직히 사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브랜드를 선택할 때 제일 좋아요. 프랜차이즈에서는 이거 싫어하죠. 근데 가장 좋고 가장 빠른 방법은 그거예요. 탑에 있는 데 말고 약간 소외지역, 유동인구 많은 상권 말고 동네 주변에 있는 그 지점을 찾아가서 한번 드셔보시면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세요. 둔촌동이 일단은 지금 입주는 안 됐잖아요. 근데 입주가 되면은 거기 성권이 좋기는 좋아요. 왜냐면 그 체대가 있어서 거기서 또 젊은 친구들 금요일 밤 장사는 거의 체대생들이 학기 중에는 책임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재래시장 뒤에까지. 근데 이제 지금은 길동상권까지 조금 영향을 받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나라 두 번째로 제일 큰 단지잖아요. 그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둔촌하고 길동상권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래서 현재는 안 좋아요. 예전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내가 초기에 그래도 난 좀 버틸 수 있다, 입주가 다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뭐 자금적이든 뭐든 여력이 되시면 왜 못 버티고 나오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렴하게 들어가셔서 현점에서 기다렸다가 그 상권 같이 살아나는 걸 기다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둔촌 상권도 장기적으로 볼 땐 나쁜 상권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가면 조금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솔직히 창업 시기는 아니라 보거든요. 불경기나 모든 지수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지금은 약간 과도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재료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음식값이 많이 올랐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에 비해서 음식값은 못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주목받는 음식들이 뭐냐면, 뭐 유튜브 쇼츠를 보시면 고급 오마카세가 주로 많이 나왔어요. 요즘 음식 쇼츠 올리면 주로 뭐가 나오냐, 시장에 2,500원짜리 칼국수가 나와요.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싼 음식만 잡고 거론이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런 거는 과도기거든요. 이게 평생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창업을 하시고 싶다면 차라리 음식점에 대한 공부 이런 걸 조금 더 늘리고 자본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그리고 나서 하셔도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지역 상권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지역에 상관없으시다면 요즘 지자체에서 중랑구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한 건데 야장 상권을 만들어요. 야장이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야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 구리시에서도 야장 상권을 만들었어요. 허가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강남이나 송파, 서초는 좀 어렵죠, 구조상. 근데 나머지 구에서 아마 그런 상권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럴 때 권리금 조금 주고 미리 선점하고 있으면 권리 작업만 해도 돈 꽤 되죠. 꼭 창업이라는 게 꼭 해서 이 가게로 꼭 돈을 달달이 얼마씩 벌어요, 이것도 있지만 또 이거를 매매를 잘해서 버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실 때는 이게 내가 중간에 매도가 잘 될 수 있는 그걸 또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음식이라는 유행이 계속 돌고 도는데 인기가 떨어졌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프랜차이즈는 사실은 매출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걸 매도하고 또 다시 새로운 음식점을 또 하고 이런 방법이 뭐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에서 10년, 20년 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파리바게뜨나 특수한 품목 빼고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창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 이런 거예요. A 상권이 있고 B 상권이 있어요.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대전이에요. 경쟁업체가 100개가 있어요. 인구는 1000명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경쟁업체가 없어요. 근데 인구가 100명 있어요. 경쟁이 100분의 1이잖아요. 너는 여기서 할래? 여기서 할래? 저는 여기로 가요. 왜냐면 여기서 다 갖고 와야 100이잖아요. 여기선 다 가져오면 1000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경쟁을 두려워하면 음식점은 못해요. 음식점은 이제 다 레드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없어요. 무한 경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그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지 경쟁이 좀 적은 데로 가야지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경쟁이 치열한 데로 가야 손님이 많고 거기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 두각을 나타냈을 때 이 1000명의 손님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야 창업을 하는 거지 환경이 막 경쟁이 안 되는 곳만 찾아간다? 이래서는 절대 외식업에서 돈 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한다. 전국 대상으로 하잖아요. 틈새 상권이 가능하죠. 왜? 전국이 대상이니까 거기서 엄청난 숫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역 기반에서 상권이 있잖아요. 그럼 고정인구에서 뽑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틈새 상권이 어디 있어? 고정인구가 더 많은 곳으로 가야지. 거기서 내가 더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교촌을 이기고 BBQ를 이길 생각해야 돼. 이길 수 있어요. 네. 대표님이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개인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야 되느냐?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 경쟁력은 뭐냐? 우리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싼 배달료를 주고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점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리한 거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지역 소비자들한테 더 마음에 드는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나만의 특별함을 갖는다면 그 특별함이 있다면 소비자는 4,000원, 5,000원을 내고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달료를 뚫고 가려면요 결국 음식으로 해결해야 돼요. 서비스나 배달료를 줄이는 게 아니고 내 음식이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걸 해줘야 소비자는 선택할 길이 없죠. 여기 있게 먹고 싶은데 여기가 배달료가 5,000원이야. 근데 난 이게 너무 먹고 싶어. 그럼 먹어야죠. 근데 중국집으로 칠게요. 아 여기는 짜장면 배달시키는데 2,000원인데 저기는 무료야. 짜장면 여기서 먹나 여기서 먹나 똑같아. 그럼 여기서 먹죠. 근데 특별한 짜장면을 팔아 여기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거 내야죠. 물론 어렵죠. 그 특별함을 만든다는 게. 그래서 그 특별함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함이 너무 동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인데 뭐 무슨 짜장 치킨을 만들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쉽게 다가가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프라이드인데 뭔가 좀 달라. 옛날에 쌀치킨이 처음 대박 날 때도 그거거든요. 먹었는데 식감이 뭐 달라. 이런 거거든요. 너무 동떨어지 않은 선에서 특별함을 줘야 돼요. 어렵죠 물론. 내가 브랜드화를 시키고 내가 장사를 롱런하고 싶다면 남들이 안 하는 뭔가의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튀지 않고 대충 상상이 되는데 처음 보네? 이런 거. 그게 서비스의 질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치킨무 대신에 수제로 절여서 피클처럼 뭐 그거를 우리는 수제 피클을 또 드립니다. 이거는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특별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함이라는 건 여러 가지예요. 그 방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찾으셔야 돼요. 스스로가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지금 꿈에서도 막 레시피 만들고요. 저희 칼국수 여러 가지 팔고 잘 되는데도 저 신메뉴 또 나와요. 다음 달에 2개. 꾸준히 신메뉴 계속 내야 돼요. 이게 잘 된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잖아요. 그럼 가게도 멈춰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새로운 메뉴를 넣을 때는 가격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게 가격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파는 가격보다 평균 밑에 가격은 신메뉴에 넣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메뉴는 고가로 지금보다
저도 이제 뭐 50대지만 40, 50대 퇴직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50대들. 이분들이 창업 시장이 너무 나오니까 프랜차이즈는 사실은 지금이 가장 호황이에요. 경제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가맹점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네 욕심을 너무 많이 내요. 그래서 지금은 점주들이 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는 프랜차이즈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데 종목을 선정하실 때 방법이 위험도 약간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 하는 프랜차이즈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신생 프랜차이즈. 아무래도 처음에 업주한테 수익률을 더 줘요. 그리고 창업 비용도 당연히 낮고.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이제 같이 성공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근데 사실은 기존의 프랜차이즈 좀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는 수익률이 지금 솔직히 저는 장사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프랜차이즈 업을 계속 하시고 싶다면 결국은 권리장사예요. 프랜차이즈 오래 하셔서 돈 버신 분들 그걸로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 전 잘 못 봤거든요. 대부분이 짧게는 6개월, 1년 안에 다 매도하세요. 프랜차이즈 3개, 4개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때는 부동산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음식점으로 성공해야지 이러면은 달라요. 기왕이면 초창기에 들어가시고 성업이 되면 또 피 받고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브랜드 찾으시고.